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합의를 깰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화해 협력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밀어붙였었는데 이 합의 직후부터 우리 안보에만 구멍이 뚫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치부의 정민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합의가 나왔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2013년에 남북 정상 3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남북의 국방 수장이 서명한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이 조항이 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보면요. 이 모든 공간에서 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 남북 감시 초소를 철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고 남북 양측이 비핵화 와중에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질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가침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게 불가침이라는 게 침범하지 않거나 위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 이후로도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고 북한의 도발이 셀 수가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국방백서에 군사 합의 위반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17대 2입니다. 자, 누가 17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면서 한 달 동안에 총 9차례에 걸쳐서 포격 도발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이죠. 지난해 11월에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앞바다에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핵실험을 빼 모든 종류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2번 위반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네, 그 2번을 위반을 했지만요. 이거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의 도발을 사소한 위반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2번 사소한 위반을 했습니다. 이 2번의 사건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 도발이 사소한 도발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사 합의를 해놓고 북한은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우리만 지킨 것도 이게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결국엔 이 합의 탓에 우리 안보 역량만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 적대 행위 금지 구역입니다. 이 9.19 이제 합의로 인해 가지고 남북에 각각 20에서 40km에 이르는 사실상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서 당시 군 내부에서도 이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정책 능력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최전방에 있던 이 공군과 육군의 정찰 장비를 후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찰 무인기를 수시로 내려보냈죠. 지난해 12월에는 군사 분계선을 내려와서 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이죠. 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합의라는 게 평화적인 합의라는 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대비하는 역량에 영향을 준다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한번 안보가 무너지면 이게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 기자 잘 들었어요.